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바빠가지고, 이번 주 처음인가? 그렇죠. 이번 주 저 나오는 건 처음이죠. 김프로님의 의견을 한번 오늘 중심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비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 네. 잘 버텨주고 있죠. 해서, 만약에 애매하게 한 9만 정도까지만 올라갔으면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잖아. 그렇죠. 볼벤 상단 터치 이후에 하락. 네. 그래서 이제 횡보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볼린저 밴드를 강력하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추세가 변했다? 네. 예, 신호로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도 아마 동의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옆으로 횡보해서 볼벤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지금은 그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다라는 상황에서는 하락 추세가 적어도 끝난 건 확실하고, 네. 새로운 하락 추세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요 2월부터 진행되는 하락 추세가 끝난 건 분명하고, 적어도 횡보 아니면 상승 추세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 추세를 따진다면 네. 숏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아니, 지금 차트로 봐도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봤을 때 계속 뭐 저점도 갱신, 고점도 계속 아래로 갱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어쨌든 고점을 다시 올린 거잖아요. 여기도 저점도 여기서 여기로 올렸고 이렇게 봤을 때 추세가 일단 바뀐 거는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숏을 잡는다고요? 어제 내 거 X에 올린 거 봤어? X에 올린 거는 못 봤어요. 그래, X에 내가 똑같이 올렸거든. 네. 그래서 X에 올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추세를 판단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지 혹은 낮추는지입니다. 였고, 그래서 빨간색은 고점이랑 저점을 높이는 상황이고, 파란색은 고점이랑 저점을 낮추는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요번에도 고점이랑 저점을 낮추고 있다가 네. 고점을 이번에 갱신했잖아. 확실하게 뚫어줬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는 조정 받았을 때 저점을 갱신 안 하면 추세의 전환이다. 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꺼낸 건 왜 그러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숏 물량 청산이 꽤 많았다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나마 좀 덜 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물량이 적은 건 아니거든. 네. 그리고 전부로 봤을 때 알트코인 포함해서는 숏 물량 청산이 상당히 많았다. 이 정도 변동성 나왔으면 조정 깊게 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한 거겠죠. 많이 올랐네? 숏! 이거라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요번에 올라갔던 상승의 추세가 꺾인 기미가 안 보이잖아. 꺾이려면 멀었잖아, 추세가 꺾이려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추가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롱 물량 청산도 꽤 있었다는 거야. 롱 물량은 어디서 청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요 정도 하락한 걸로 청산이 된 거지. 얼마나 고배율을 썼길래. 그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선물이나 마진은 다시 한번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굳이 따지자면 저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보다는 매수를 그렇죠. 생각하셔야 되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코인이 이미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갖고 있으시면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현금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요런 상황이다라고 제 생각엔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횡보라면은 어쨌든 하단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랬던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갔다고 하면은 고점을 갱신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직전 고점. 네. 여기. 그래서 추세가 뭐 바뀌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얘를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될 테고 옆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혹은 하락 횡보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하단선까지 터치를 하기보다는 중심선 터치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혹은 중심선도 터치 안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추세와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그리고 롱을 잡으면 추세와 반대되는 매매는 아니지만 고배율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결국에는 지나고 놓고 보면 결국에는 그냥 쭉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았던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난 여기 위에서 샀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추세로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 사실 원금 회복은 금방 될 것 같고, 그렇죠. 잡코인의 몰빵에 있지 않은 이상은
뭐 빅테이더, 솔라나, 뭐 리플, 뭐 한 요 정도 그 밸런스 있게 분배하고 계신 분들은 곧 원금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요때에 그 평가금이 곧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딱히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어제 했던 얘기 한번 복습 차원에서 했던 거고, 너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좀 얘기를 해볼래? 그러면은 일단은 장기적인 부분은 지금 뭐 크게 볼 그거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것만 조금 보면은 저는 사실 예전에 분석했던 거를 거의 그대로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1, 2 하고서 3, 4. 3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3파의 세부 카운팅을 1, 2, 3, 4, 5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정을 다행히 뭐 받으면은 크게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1파 여기까지는 고점에. 안 가고 1파 고점까지는 안 가고 그냥 중심선 잘 지켜주면서 옆으로 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5파가 진행 중이 아닌가 이 관점을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 말고도 지금 보면은 423.6%, 그러니까 더 큰 사이클로 따지면은 227.2% 자리에서 3파 고점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5파가 되는 경우 이것도 보고는 있고요. 네, 그건 엄청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그래도 간다고 치면은 97,000 근처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36.8짜리. 네. 해가지고 사실 확장은 어디까지 오는 거야? 확장으로 보면은 이제 10만 달러 뚫고서 전고점 돌파를 다시 시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네. 시도만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어제랑 그저께 좀 많이 올라준 게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냥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만 찍었으면 그냥 261.8% 근처까지만 가고 다시 여기 그러니까 8만 초반까지를 시도해볼 수도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그냥 시원하게 뚫어준 게 제일 긍정적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전 이런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 지금 161.8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있는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고점을 확실히 뚫습니다. 네, 고점을 확실하게 뚫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네, 저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본 거에서 요거는 카운팅을 안 하고 그냥 여기부터 1파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1, 2, 3, 4, 5 해가지고 간다고 치면은 사실 여기서 어쨌든 한 번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10만 달러 부근에서. 네, 그러니까 전고점 근처에서 그래서 요 파동대로 간다고 해도 사실 여기서 한 번에 뚫어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그게 좀 중요하게 볼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 그 글로벌 M2를 봐도 전고점 근처에서 한번 휘청하거든? 네. 그대로 갈 것인지. 네. 글로벌 M2를 보면 이게 요렇게 가야 되거든? 내가 그린 대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 휘청하고. 요렇게 고점 뚫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M2로 보면 지금 쭉쭉 올라가잖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전고점 근처에서 한번 휘청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네요. 그런 다음에 요걸로 뭐 따지면 한 12만 달러, 12만 5천 달러까지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아까 전 이제 제가 요렇게 봤을 때의 요 고점이 361.8이 한 11만 6천, 4위 3.6%가 12만 5천 정도니까. 네.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아마 그 글로벌 M2처럼 가는 게 아닐까. 하지만 제가 방송에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네.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파동 카운팅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되고, 결국에는 요게 핵심 아니야? ABC가 끝난 거냐? 그게 핵심이죠. 아니면 A, B, C냐? 사실 그것 때문에라도 고점에서 돌파해줘야지. 네,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너가 생각하기엔 어떤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거를 A로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번에 C가 끝났다. 네. 그거 B 상승 때 고점을 살짝 갱신한 케이스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네. 의 관점인 거고. 이제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저점을 시작한다. 찍었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 시작해서 쭉쭉 올라간다 입장. 그렇죠. 이거 그래. 저도 사실 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제 52주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가 B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B 올라간 다음에 C가 떨어져도 52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충분한데. 네. 그래도.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솔직히 얘기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다 올라가. 그럼 이제 이렇게 A, B, C인지 아니면 이게 1, 2, 3, 4, 5인지 이거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냥 큰 사이클로 보면 됩니다.
예, 큰 사이클로 지금 이제 엄청나게 큰 사이클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1, 2, 3, 4 해서 지금 4파가 추가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4파가 끝났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해가지고 4파가 이렇게 되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저점이 그냥 5파가 올라가거나 네. 요런 관점이니까 제 생각에는 큰 틀에서는 오히려 명확해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의 매매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경 아저씨는 또 올렸더라? 봤어? 아니요, 뭐라고 올렸어요? 그 아저씨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메인에 고정시켜놓고 나 맞췄다 이거지. 그대로 읽어볼게. 제가 강세장이 끝났다고 말한 후 비트코인은 10% 하락했습니다. 해제했는데. 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보다 10% 더 높습니다. 네. 네, 일단 네. 저는 여전히 넓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0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제가 틀렸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겠습니다. 네. 만약 비트코인이 4분기 전에, 우리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최고가를 갱신한다면 저는 사이클 이론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사이클이 없는 시장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영구 강세론이 옳았습니다. 오로지 상승세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게 이 아저씨 왜 이런지 모르겠어.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함. 네. 일단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자시고가 뭔데? 아니면 뭐 사람들 공격을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이건 그렇다 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격하니까 그래 그렇게 되면 인정할게. 인 거는 오케이.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본인이 틀렸으니까 사이클 이론이 폐기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틀렸으면 사이클 이론일 리가 없어. 이런 얘기인 거잖아. 헛소리죠. 이거야말로 진짜 헛소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이클을 잘못 체크하고 측정한 걸 생각하지 않고 네. 사이클이 맞다면 내가 틀렸을 리는 없어. 요런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틀렸으면 사이클론이 아예 없어진 거야. 그냥 비트코인은 계속 롱만 쳐 이 새끼들아. 요건 거잖아. 본인의 규칙을 맞추는 거죠. 말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응원합니다. 기영이 형 화이팅.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뭐 많은 분들이 찾으시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보면은 2017년도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올라가는 게 보면 아시겠지만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이런 식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사실 천천히 조정도 천천히 네. 이런 식이에요. 물론 올라가는 거 천천히 이때는 조정을 짧게 받긴 했지만 2017년도엔 이랬어요. 이때 온체인 데이터가 있을 테고 요렇게 하락장일 때 온체인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거는 물론 급격하게 빨리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요 그쵸. 타이밍에는 상승 추세인 것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불장의 온체인 데이터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면 하락장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죠. 네.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경 아저씨가 이때도 하락장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틀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사이클을 봅시다. 요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움직임이 과거와 달라요. 어떤 움직임이냐면 그냥 짧은 기간에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고 옆으로 하락 횡보를 길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하락 횡보를 길게 이런 식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가냐면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하락하고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하락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승 패턴이 이렇게 바뀌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요렇게 하락 횡보의 끝자락에서 하락장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2017년도랑 비교하니까. 그렇죠. 요런 온체인 데이터 나타나요. 왜? 그래서 야 하락 여기에서는 그런 거 안 나왔는데 맞아요. 이때도 나왔어요. 왜냐? 이때도 주경 아저씨가 불장 끝났다고 했거든요. 네. 지금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길게 하락 횡보를 겪으니까 여기 있는 요 타이밍 때 지금 타이밍 때 혹은 주경 아저씨가 요 본인의 X에 박제해놓고 더 떨어졌지? 라고 해지를 할 때 그때 2017년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하락장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주경 아저씨가 볼 일은 없겠지만 한번 요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앞으로는 뭐 지금처럼 되냐? 모르죠. 이 다음번에는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하락을 하고 그러면 어쨌든 요 타이밍에 하락장의 온체인 데이터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주경 아저씨가 왜
하락장에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네. 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주경 아저씨가 하는 것도 결국엔 다 가설인 거잖아요. 그치? 가설이라는 거는 당연히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할 때마다 꼭 자기가 말하는 게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불장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장이 끝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불장에서의 버그가 낀 거는 이런 문제 때문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은 없습니다. 라는 식의 설명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이거 갖고 사람들이 지랄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덧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트위터는 길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되게 쓸 수 있어. 근데 유료 결제하면. 근데 이 아저씨는 아마 지금 가능한 상태. 그리고 요번에도 마찬가지고 본인 사이클론이 맞는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고 하락의 사이클이 맞는다면 내가 틀렸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틀렸으면 사이클론은 비트코인이 이제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화이팅. 네. 아니야? 난 화이팅이라 생각해. 그래도 네, 화이팅. 네,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시그널을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주세 끝났다는 시그널. 근데 맞추기도 잘 맞춰 사실. 마냥 틀렸다는 게 아니야. 네. 이 정도로 할까? 그럴까요? 저는 트럼프가 차라리 파월을 해고를 했으면 비트코인에는 호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를 계속 내리니까? 그것도 있고 그냥 지금보다 더 중앙화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금리가 움직이게 된다면. 그게 좋은 건가?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어쨌든 탈중앙화라는 가치가 더 돋보여요. 그래서? 네. 오히려 반대급부로 더 사람들이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화되는 게, 은행이 중앙화를 하고 있으면 사실 이게 위험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금리가 좌지우지한다? 그러면은 중앙화된 자산이 왜 위험한 건지 사람들이 깨닫고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비트코인 이번에 올라간 게,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면서 올라간 게 트럼프가 파월 해고한다 만다라고 썰을 푼 것 때문에 그렇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파월을 해고하면 진짜 트럼프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도망쳐야지의 느낌인 거구나. 그렇죠. 아무튼 네.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고 마무리하자.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